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7월 24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새로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명량대첩의 전적지인 울돌목에 해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관 훼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고도 미쓰비시가 8달 동안이나 배상 이행을 거부하자 강제 집행 절차에 나선 겁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이후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고 미쓰비시에 3차례나 교섭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소송 원고로 참여했던 피해자 5명은 강제로라도 배상을 집행시켜달라며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어르신입니다. 다른 것 같이 생각됩니다. 나는 91살이나 돼갖고 이제 오늘 쏠지 내일 쏠지 모르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는 친일본 제철에 이어 2번째입니다. 미쓰비시의 지적재산권이 실제로 매각되려면 기업의 의견을 듣는 과정과 감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적어도 6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 명령이 내려진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법률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입니다. 감정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가치가 평가되고 나면 그 평가된 가치대로 우리가 통상하는 경매가 진행되겠죠.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 모임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트집잡아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일본의 행태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명백한 경제 침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배상 종결의 근거로 두는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의 무상 자금에 대해 지난 2006년 아베 총리 자신이 경제 협력 자금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국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입니다. 단 한 번도 이것이 청구권 자금이라거나 피해자 배상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못합니다. 74년 동안의 한을 품고 살아온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의 자각 매각을 통해 한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덕고등학교에 이어 광주제일고 학생회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일고 학생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한 결과 무역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를 활용해 불매 운동을 확산시키기로 했고 역사 동아리 학생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이상 지연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사업계획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서진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개발계획과 사업수행 능력 등 총 5개 항목에서 850점 이상을 얻은 서진건설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진건설은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와 60일 이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빅그린 산업단지의 완성차 공장을 짓고 운영을 맡게 될 합작법인 설립이 당초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 사업인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에 참여할 투자자 가운데 일부에서 내부 의사 결정이 지연돼 법인 설립이 한 달가량 늦춰진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 절차 가운데 첫 관문인 주주 간 협약 체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투자자의 내부 사정으로 법인 설립이 지연되더라도 11월에 공장 착공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우수영 군유지의 일부를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역사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수영 관광지에서 진도타워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된 것은 4년 전입니다. 명량해협, 울돌목이 지나는 920m 길이의 해상 케이블카는 그러나 해남 측 탑승장 위치 문제로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선 7기 이전 우수영 관광지 입구로 탑승장은 결정됐지만 경관 훼손 논란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하부 역사가 설치될 우수영 저작거리입니다. 해남군은 이곳의 군유지를 민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 예정인 군유지는 2,200제곱미터. 해남군은 공공용지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해서 행정재산 오봉호 해남군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용도 폐지 절차를 먼저 밟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한 이후에 지금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 기부 체납하는 BTO 방식이 아닌 순수 민자 사업에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또 역사적인 현장에 들어서는 대형 건축물로 경관 훼손 우려도 제기됐지만 결국 군유지 매각은 해남군 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저희 재산을 김종숙 팔아서 해남군 의원입니다.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에서의 염려,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렇게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세계 해전사에 기록될 만큼 역사성을 간직한 울돌목. 역사 현장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남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단체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을 없애고 광주공장 이전 문제에 대한 노사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내용의 2018년 단체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공장의 설비 투자와 인력 운영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고려해 앞으로 대화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이번 주말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장마철 출하 감소로 배추와 풋고추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주 배추 한 포기당 소매 가격은 3,500원으로 2주 전보다 300원이 올랐고 풋고추는 100g당 700원으로 2주 전보다 100원이 올랐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장마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해 배추와 풋고추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소류는 휴가철을 앞둔 소비 둔화로 소폭 내림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광주 전남 지역의 100년 가게가 모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전남 준수벤처기업청은 소상인 성공 모델 발굴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100년 가게 육성 사업에 4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100년 가게가 모두 12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광양의 대한식당, 한평의 전주식당, 강진의 호남 종묘사, 장흥의 에펠제화 등으로 이들 업체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정책 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광주 지역 대형 제조업 사업장들이 잇따라 집단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집단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 금호타이어는 다음 달 1일부터 닷새 동안 모든 생산 라인을 멈추고 여름 휴가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서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블루 이코노미를 중심으로 한 전남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청색 경제를 통해서 전남이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이 블루 오션이 될 것이라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전남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된 블루 이코노미, 이 개념과 또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전라남 도정 평가단장을 맡고 계시죠.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박경 교수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이 부지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가격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45년간 공원으로 묶여 있었던 토지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됐다라는 게 주장인데요. 최근 일부 공원 소유자들이 광주시를 대상으로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섭 대표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남들과 다른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이곳을 주목하라. 생활이 다르다. 교통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남다른 자부심. 광천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센트럴 스퀘어. 7월 중 오픈 예정. 조합원 가입 문의 062-519-3002. 시공 예정 고려 개발.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오늘도 습하고 더운 날씨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고요.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기온은 전국적으로 25도가량을 보이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문대로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말바오 사거리 방향, 장날 여파로 불법 주정차 많고요. 주변에 정체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나면서 곳곳에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문대로 대강요고 입구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중앙로 광주방송에서 중앙대교 방향 밀렸다 풀렸다 반복됩니다. 죽봉대로 광천 2교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으로 밀려 지나고요. 설중로 고려고에서 북부경찰서 사거리 방향 좌회전 신호 2번 필요합니다. 우치로 오치 사거리에서 오치 한전 방향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90%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의 미래를 이끌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주요 핵심이 바로 블루 이코노미인데요. 바다와 청정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전남과 블루라는 단어, 많은 연관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전남 비전 선포에 담고 있는 이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정평가단장을 맡고 계시고 또 이번 비전 수립, 이 블루 이코노미를 통한 전남의 미래 비전 수립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쁜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참석한 이 비전 선포식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 블루 이코노미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시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쉽지는 않으셨죠? 예, 블루 이코노미를 이제 내게 되기까지에는 사실은 그동안에 뭐 청색 기술, 네. 또 MBC에서도 청색 기술 뭐 토크쇼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의한 적은 상당히 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블루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사실 우주선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가 굉장히 푸르게 청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이용한 어떤 성장이라든지 지구를 활용하는 모든 영역들 이런 것들을 블루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자연 환경을 이용한 것을 블루 이코노미,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이용한 성장 정책을 블루 이코노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청색인 곳이 또 하나 있잖아요. 바다가 있죠. 네네네. 예. 그래서 바다를 이용하는 어떤 경제 성장, 이것도 청색 경제, 그러니까 블루 이코노미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사실 블루 이코노미 개념을 가지고 국제 사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구 환경에서 가장 또 위협받고 있는 환경 중에 하나가 바다 환경이에요. 네네. 그래서 연안 환경, 우리 습지 보호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습지와 연안을 보호하는 이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이것도 또 블루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해안가에 있는 이제 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 네. 이런 국가들의 경제 성장, 이것도 또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루 이코노미의 개념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전남 바다를 끼고 있고 또 바다 자원들을 이 경제 발전과 연계시키고 환경 여러 가지 측면들까지 고려해야 되는 전남에 있어서 혁신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아이디어가 바로 블루 이코노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남은 전국에서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네. 예, 그래서 어업이 굉장히 중심인 곳이고 또 연안 환경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러니까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바다 환경이랑 섬 이런 네.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도해 그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청색이라는 영역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곳이고 네. 또 그동안에 전남은 이런 자연 환경들을 잘 보존해 왔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잘 보존한 자연 환경을 이제 성장의 동력으로 쓰고자 하는 게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남이 경제적으로 이 뭐 이제 공업 중심의 어떤 발전 시스템 속에서는 좀 낙후돼 왔다라고 이야기 네. 되어져 왔는데 이렇게 낙후돼 왔던 그런 요인들이 이제는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간에는 이제 이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산업 성장 과정에서는 상당히 소외시켜 왔죠. 네. 그리고 이 자연 환경들을 좀 이렇게 활용의 대상으로만 봤지 이거를 가지고 이걸 잘 보존하면서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하는 네네.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좀 소홀했던 영역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존과 활용을 함께한다. 어떻게 보면 이 지속 가능성, 그렇죠. 지속 가능한 예. 어떤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게 또 블루 예. 이 에코노미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번에 이 비전 선포식에 7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또 이런 그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들리는 바로는. 네, 뭐 새로운 비전을 봤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나 보더라고요. 예. 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블루 이코노미, 이 전남의 어떤 발전 이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네. 있을 텐데 소개 좀 해주세요. 이 5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예, 그 이제 전남에서 자연 환경을 이용한 성장, 자연 환경을 이용한 혁신 성장인데요. 그 영역들을 보면은 우선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우리가 뭐 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지만 사실 전남에 이제 에너지 혁신밸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에너지의 개념이 이제 자연 에너지 개념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근데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지구의 에너지는 결국은 태양에서 왔던 거고 네. 결국은 자연에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저장해 놓았던 화석 연료를 쓰던 에너지 시스템에서
이제는 자연 에너지 시스템으로 돌아가자 이런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단시일 내에 뭐 자연 에너지로 돌아가자라기보다는 전기 생산을 좀 친환경적 생산을 하자.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바람이나 태양이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그런 에너지 신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하겠다. 이런 네. 게 굉장히 핵심이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전남하면 섬과 바다와 연안, 갯벌, 관광. 자연환경이 네. 예, 다도해가 갖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남 연안은 남해안 관광벨트로 예전부터 들어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생태 관광이 제일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생태 관광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 관광 산업 연안 관광, 해양 관광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노동 시간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체하는 어떤 이제 산업 영역들이 성장할 텐데요. 그러한 산업 영역들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관광은 최근에는 뭐 이렇게 예전에는 뭐 놀고 먹고 하는 관광이었는데 요즘에는 쉬고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힐링하고 네. 치유하는 그런 관광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전남만한 곳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전국에서 저기 뭐 딱히 전남을 뭐 따를 만한 그런 공간은 생각나지 않고 최적이 바로 또 이 전남 아니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광지에. 네. 그리고 더 좀 소개해 주세요. 총 네. 5가지로 알고 있는데. 네, 5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실 그 우리 전 세계에서 이 화순이 네. 백신 생산 단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지인 건 아십니까? 세계적인 줄은 몰랐어요. 예, 백신 단지가 세계적인 있는 줄 곳이에요. 알았는데. 예, 화순에 백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신종 인플루엔자 독감이 번졌을 때에도 화순에서 생산한 백신을 가지고 독감 백신을 갖고 우리 국민들의 그 보건 안전을 이루어냈는데요. 네. 바로 이런 곳이 전남입니다. 그리고 또 전남에 뭐 여러 가지 천연 자원 중에서 뭐 율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매실, 네네. 뭐 녹차 이런 건강에 유익한 그런 농산물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건강에 크게 기여하는 네. 이런 농작물들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이런 농작물들 속에는 천연 자원으로서 그 천연물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 천연물들을 이용해서 어떤 제약 산업을 이룩하는 네. 이런 이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이 사실은 이제 화순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바이오 산업들을 육성해 왔는데요. 네. 이제 차세대 바이오 산업으로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농작물의 다양화, 농업 다양화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천연물을 생산하는 농작물을 이용해서 농업을 더 나은 다른 산업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의약품이나 다른 바이오와 연결시켜서 네.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시키면은 새로운 또 산업이 그렇죠. 이 전남 화순을 중심으로 일어날 네. 수 있겠네요. 근데 화순뿐만 아니라 네. 전남 전 지역에서 이런 천연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남 전 지역에 갖고 있는 천연물들을 활용해서 전남 전역에서 어떠한 이 네. 그 천연물 산업을 이룩해 보면 어떨까 하는 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블루 트랜스포트도 하나의 또 추진 네. 프로젝트 중에 하나던데 그건 어떤 겁니까? 예, 또 아까 그 화순만큼 네. 또 고흥에 사실 나로호. 우주 발사대가 네. 있습니다. 예, 나로호죠. 네. 예, 나로호 발사대가 있는데 이거 전국에서 유일하잖아요. 그리고 이 발사대를 갖고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로호 발사대가 있는 것만큼 또 나로호 발사대를 정부가 초기에 조성할 때에는 사실은 무인 항공기 시대. 네. 사실은 무인 항공기라고 하면 지금 말하면 드론이에요. 네. 예, 그래서 드론을 비롯한 소형 항공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드론에도 네. 사람이 좀 탈 수 있는 아니면 이동형 드론. 최근에는 드론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다른 영역과 많이 결합해서요. 네. 드론의 로봇 기능을 활용하는 로봇 드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드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영광의 소형 이동 수단들, 네. 예, 이런 이제 소형
자율 자동차 이런 것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묶여서 이 블루 트랜스포트 네. 어떻게 보면 블루카죠. 네, 새로운 개념의 블루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 네. 상당히 첨단 산업입니다. 네. 앞으로는 소도시에서 큰 자동차를 몰고 다닐 것이 네. 아니라 소형의 그 운송수단, 이동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소형 이동수단의 자율 기능을 네. 합친다고 하면 자율차가 되고요. 여기에 또 동력은 에너지원으로 이제 전기를 쓴다든지 하면은 네. 전기 자율 자동차가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소형으로 이렇게 뭐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소형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남에서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 이 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또 블루 트랜스포트가 단순히 이 친환경적인 것을 넘어서 굉장히 첨단이고 네. 전남의 어떤 미래 네. 그래서 좀 뭐 정보나 여러 가지 뭐 산업 그다음 기술에서 좀 다른 얘기보다 뒤떨어졌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네. 대안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런 변화들이 다 메가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메가 트렌드하고 접목돼서 전남이 그간에 이제 뭐 소외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전남에 있는 이 그동안에 육성해온 것들이 이 메가 트렌드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네.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또 이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가 된다라는 뭐 그런 또 계획도 있으신 거죠. 네, 예. 블루시티를 만드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네. 60살, 65세에 은퇴하고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네. 은퇴 후 시대를 준비해야 되죠.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네. 예, 그래서 그런 도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서로 이렇게 모여 살고 하는 공동체에서도 많은 일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도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아 성취를 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일의 양이 많이 줄은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 네. 세대가. 네. 그러면 일도 나누는 그런 좀 이렇게 편안한 도시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게 은퇴 없는 관광 도시. 그래서 블루시티라고 네.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교수님 지금의 경기 서울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네. 이렇게 살기 좋은 전남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인구 유입 효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남이 아주 살기 좋은 도시이고 네. 그리고 자아 성취 아주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다라고 하면은 은퇴한 세대들이 돈 쓰면서 네. 살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전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런지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이런 네. 확신이 김영록 지사님이 얼굴이 한층 더 밝아지시고 목에 또 힘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신가요? 네. 아마 김영록 도지사께서 그 미스터 블루라는 그 명칭을 애칭을 갖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예, 미스터 블루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마블이나 이런 영화에서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 이야기가 있는데 전남을 네. 구하는 영웅 미스터 블루가 되고 싶은가 보죠. 네, 아마 그거를 총 지휘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꼭 이런 일이 좀 제대로 이 비전으로서 꼭 달성되기를 바라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그 전남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모습 기대 효과로 이해가 되는데 교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이 결국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또 떠오르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뭐 이례적인 기술 그다음 이례적인 발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해주고 그 후세대까지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네. 이 경제 구조. 그러니까 순환 경제의 기술이다. 이게 블루 이코노미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순환 경제의 개념이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실은 블루 이코노미 개념을 여러 곳에서 논의했다고 하지만 이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회의에서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네. 이 개념하고 블루 이코노미 이코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렇게 연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생물 다양성을 지속하는 모든 사용, 식량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고요. 네. 또 기후 변화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기후 변화 아니겠습니까? 네. 예,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또 탄소 발생도 줄이고 이런 영역들이 다 블루 이코노미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또 한번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이 네.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가 어디로 지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두 분한테 상을 줬습니다. 그 한 분은 그 윌리엄
그 노드 하우스라는 교수한테 줬는데요. 이분이 예일대 교수인데 네. 이분이 환경세를 포함한 기후 관련 정책을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그 의미는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상을 준 거고요. 네. 공동 수상을 또 한 분이 했는데 폴 로모 교수가 했습니다. 뉴욕대 네. 교수인데요. 이분은 이 내성적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성장 이론을 또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장에도, 근데 그 성장은 우리가 이제 이 포용적 혁신 성장, 이걸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혁신은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 네. 이런 걸 연구해낸 그런 분한테 수상을 했다는 거는 결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이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과 함께 그 인간의 복지라든지 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편의성 네.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메시지와 또 블루 이코노미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2일 있었던 이 비전 선포 연설에서 이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성이 또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결국은 이 사업이 전남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고 또 이 국가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이 블루 이코노미를 보면서 자연에서 배워야 되는데 자연의 생태계적 시스템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자연계에는 먹이 사슬이 있고 먹이 그물이 있어요. 근데 먹이 사슬은 이제 이렇게 획일화된 이 직선적 구조이고요. 먹이 그물은 수편적인 어떤 이제 교류가 많은 그런 구조인데 네. 생태계에서 사실은 가장 생존력이 높고 최적화된 구조는 사실 먹이 그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한일 무역 갈등도 네네. 보고 있지만 결국 그 어떤 이 구조가 생태계 내에서 단일 사슬 중에서 어느 한쪽이 위축되면 전부 다 위축돼 버리잖아. 다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다양성은 포용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존의 이 개념 이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산업 생태계도 공존하는 생태계. 네. 이제 지금 절실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일 관계, 네네. 무역, 분업 관계 속에서요. 그리고 또 수도권과 지역의 공존. 지방의 공존, 이게 지역적 공존이죠. 이게 바로 균형 발전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정 경제, 네. 이 경제적 공존이죠. 그러면서 또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주는 인간적인 공존,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 네. 여러 가지 공존의 개념을 이게 다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는 우리 공유 경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존과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게 바로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블루 이코노미는 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왜 전남이 이 미래 비전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지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연지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이 계속해서 보상 가격의 부당함과 함께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공원 소유자들은 광주시를 대상으로 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섭 대표 연결해서 이 관련 논란들과 함께 지금 비상대책위원들의 입장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이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 토지들 어디에 있습니까? 5개 정도 됩니다. 중앙, 중해, 일곡, 구남산, 신영공원 이렇게 성정공원까지 있었는데 성정공원은 빠졌고요. 5개 공원 정도 됩니다. 네. 2단계로 되어 있는 게요. 2단계 지금 5개 지역에 지금 퍼져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공원 부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해오신 바로 그 땅들 아니겠습니까? 예. 몇 년 동안이나 재산 행사를 못 하셨어요? 45년입니다. 45년이면 정말 강산이 바뀌어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동안 그러면은 재산권 행사는 못 하시고 계속 묶여 있고 그 주변 지역은 개발되고 그러면서 바로 이웃에 살던 분들은 또 다른 쪽으로 나가고 이 재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을 텐데 그런 것을 보고 40년 이상 사시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처참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마음이 그냥 찢어질 것 같죠. 옆에 땅들은 뭐 아파트 개발한다, 뭐 상가를 짓는다 하면서 최소 뭐 500에서 10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는 공원부지라는 이유로 거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민간 건설사에다가 시에서 수천억씩 뭐 조 단위까지도 이익을 주면서 저희한테는 아이들 과자값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주면서 뺏어간다고 하면 우리 황 PD님 같으면 인정하시겠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처참하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묶여두고 개발도 안 된 상태, 공원으로 만들지도 않는 상태에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못할 땅을 계속 못하도록 묶여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공원일몰제를 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예. 2020년까지 개발을 못하면은 원주인에게 제대로 땅을 돌려줘라. 그런데 지금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광주시가 나서면서 지금 이익을 대기업들에게만 기업 건설업체들에게만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죠. 네. 왜냐하면은 개인 사익이라고 하지만은 45년 동안 묶어놨었으면 네. 저희들한테 그러는 것들을 다시 풀어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건설사에다가만 수천억씩 이득을 주면서 소유자들한테는 거의 뭐 평당 10만 원, 15만 원에 그냥 매입해간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광주 중심에 있는 땅이 지금 평당 10만 원으로 이 공공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시가 매입해가겠다. 지금 이 입장을 밝힌 건가요? 예, 그러죠. 시가 계획을 잡았던 것은 임야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5배 그리고 전 답은 3배 그렇게 잡아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땅 주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10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는데 건설업체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 어떤 이익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웃긴 게 중앙공원이 이번에 사업 설명회 때 사업비가 3월 4일날 사업 설명회 때는 1조 4천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단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공라한 경우에는 3천억이 올랐습니다. 네. 18.4%가 올랐습니다. 네. 1조 9천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비가 이 3개월 만에 3천억이 올랐는데 시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은 2023년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3개월 만에 18.4%면은 2023년까지 간다면은 100% 한 3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사업비가? 네. 그러면 평당 자기들이 처음에는 1,8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2배가 뛰어버리면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나 될까요? 3천만 원 정도가 돼버리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까지 잡아놓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뭐 이익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3조 가까이가 돼버린다면 3천만 원이라면 아파트 분양가가. 그런 식으로 이익이 결국은 땅주 45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땅 주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개발하는 건설업자들에게만 돌아가는 이익. 그래서 땅 원소유자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광주시와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입장들을 전달해 오지 않으셨어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뭐냐면은 이미 시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다. 그러니 저희한테 그냥 소유주들이 알아서 모여가지고 50% 이상에서 강제 수용을 안 당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가 공고를 띄웠을 때 시의 제한서의 변경을 위해서는 시가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제한서 변경을 못 해줄 경우에 그것을 못 하게 되면은 만약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시가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단 3개월 만에 18.4%를 올려주는 그런 사업비를 올려줘야 되는 승인을 해준 시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최근에도 설명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 설명회에서도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나요? 아주 많았죠.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은 저희 시민들 저희들이 7월 10일 날 중해공원 같은 건 7월 10일 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날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광주 시립미술관입니다. 네. 버스가 전혀 다니지도 않고 승용차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공문상에는 그 광주 시립미술관이 아니고요. 신안동 주민센터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저희 소유주들한테 오지 말라는 거죠. 그냥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소리죠. 그냥 대충 해버리고 끝내버리겠다는 소리죠. 뭐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완전히 거짓입니다. 아예 거짓말만 다 해놨더라고요. 네. 뭐 어떤 그 동식물에 대한 우리가 말하면 그 보호종이 없다. 멸종 위기종이 없으니까 개발해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삭도 있고 구렁이도 있습니다. 그게 멸종 위기종 2급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이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안 하려고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구에 있는 중해공원은 북구에 있는데 왜 서구 이런 23개구에서 토양조사를 23개구에서 서구에서 합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 소유주들 불러들였다 어쨌다 이렇게 거짓말만 일삼고 있다는 거죠, 시가. 다시 말하면은 형식적인 설명회만 지금 개최하라고 하고 있다라고 시의 지금 의도를 의심하시는 거네요. 그러죠. 네. 아니 저희들이 시립미술관 갔을 때도 시립미술관 직원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그 비대위원들이 쫓아내려가서 시립미술관 직원들한테 항의하고 오니까 그때서야 슬며시 도망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소도 틀린데 노인들이 뭘 알고 오시겠습니까? 일례로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은 5만 원이 들었답니다. 이 시립미술관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 그 신안동 자산로 66번지로 잡아져 있어서 자산로 66번지 가자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내비를 찍고 가니까 신안동 주민센터로 가더랍니다. 네. 근데 이거 아닌데요. 해가지고 시립미술관인데요. 그래가지고 다시 간 게 국립박물관을 갔답니다. 네. 국립박물관에서 다시 시립미술관 오는데 택시기사를 또 시립미술관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장소, 찾기 힘든 장소를 일부러 골라서 그런 데서 지금 설명회를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네. 지금 광주시에서는 이것은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공원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소유주들이 계속 반발할 경우에는 공공성에 위반되는 부분이고 이 앞전에 저희들이 인터뷰 때는 뭐 강제 수용이나 수용 절차까지도 밟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현재도 지금 광주시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나요? 그러죠. 뭐 공공성 위반은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위반하는 게 아니고요. 시가 위반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 시가 공공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사한테 특혜를 다 주면서 수천억의 이익을 주고 건설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들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특혜고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공고에는 회사채 금리 AA-2.8%로 회사채 금리를 잡겠다라고 해놨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6%로 회사채 금리를 올려줬습니다. 6%는
그 쓰레기 조각이나 마찬가지인 정크본드거든요. 네. 회사채 6%짜리 회사채는 어느 은행에서도 발행을 안 해줄 정도로 6%는 회사채 6%는 정크본드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완전히. 근데 그런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해년마다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로 해서 인상을 해주겠다 했는데 18.4%로 인상해주고 3개월 만에. 네. 그리고 시에서 하는 말은 저희가 알기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10년 동안 2%가 안 됩니다. 1.5% 정도 수준이거든요. 연동하면은 1%가 안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6%씩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특혜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지금 공원을 개발하고 공원 개발을 하겠다는 명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의 이익에 너무 충실하게 광주시가 지금 반응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이 땅을 가지고 계시는 원소유자분들의 생각인 거네요. 그러죠. 네. 전번에 처음에 저희 설명회 때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와 건설사가 국가와 건설사가 동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돼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익을 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가와 건설사가 동격이라는 말은 누가 한 겁니까? 공원 녹지과 정대경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말 광주 시민들 전체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광주시에? 만약 계속 철회를 저희가 요청을 할 거고요. 네. 계속해서 시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절쏘고 또 특혜만 주면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될 행위들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냥 뭐 행정소송, 뭐 민사소송, 그리고 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뭐 직권남용이나 또 형사소송,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소송, 이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네. 저희들끼리도 뭉쳐야 되고 저희가 지금 수영대회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지금 집회를 서너 번을 잡았었는데 네네. 수영대회 때문에 지금 2달 동안 저희가 참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도 세계적인 대회인데 저희들이 나서서 시위를 하게 되면 저희 광주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 있는데 시는 그런 걸 모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 방송에서도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주의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굉장히 좀 심각하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위원회 합의안을 결국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지금 보류를 했는데 전남도와 나주시가 유감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간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10차례에 걸친 협상과 조정 끝에 지난달 27일 그 10차 회의에서 이에 당사자 간 환경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합의안은 3개월 시험 가동 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 방식을 SRF로 할지 LNG로 할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난방공사는 자체 이사회를 열어 공사의 손실 보전 방안이 방향돼 있지 않다며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그 LNG 사용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분과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 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합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 손실보전 방안이 없는 합의서를 이사에서 승인할 경우 그 이사들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요. 또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규모 손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금 상승 등으로 지역 난방 사용 고객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네, 전남도와 나주시 지역 난방공사 등 견해차가 좀 크다 보니까 합의안 도출이 아무래도 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남도와 나주시는 LNG 사용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에 그 대비한 손실보전 방안 재논의를 거버넌스에서 조율 중이었는데 그 난방공사에서 난데없이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합의안 보류 사실을 알린 것은 거버넌스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셈이라며 네. 그 난방공사가 그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이미 완성된 발전소를 일정 기간 시험 가동에 얻어진 측정 결과를 활용해 환경 영향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고요. 또 난방공사의 손실 보전 문제는 중앙정부 등과 집중 논의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인데요. 중앙정부, 지자체, 난방공사,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거버넌스를 구성해 갈등 해결에 나섰지만 이에 당사자 간 견해차가 커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이 로컬 푸드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좀 하락했다.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로컬푸드 정책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나주와 쓴 송금주 의원이 혁신도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 구내식당의 나주시 생산 식자재 사용 비율이 평균 28.8%에 그쳐 지난해 사용률 32.7%보다 3.9%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조사보다 무려 54.9%가 하락했고요.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43.7%,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 30.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에너지 공공기관인 한전 KPS, 한전 KDN 등에서 모두 로컬푸드 사용량이 감소했는데요. 네. 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조사에서 4.4%를 사용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5.2% 상승한 59.6%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도 지난해 조사 대비 31.6% 상승했는데요. 이에 대해 송금주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지역상생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 지난해 지적과 정부의 로컬푸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며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 사용 등 지역 소재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지역사회와 상생의 틀을 만들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매우 습하고 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이 광주 33도, 목포 30도, 서울 32도,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저녁 기온은 전국적으로 25도가량을 보이면서 오늘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 내륙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고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89%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사서륙의 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에 수줍은 내 마음만 나의 아픔을 시간 위에 언제나 내가 있어 상처받은 내 영혼에 따뜻한 내 손길만 처음엔 그냥 지금 줄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게 또다시 사랑이라 울진 않아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변화했던 거야. 각은 8시 57분입니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2019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추석선물 박람회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김대중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그우먼 김보화가 출연, 광주 MBC 후원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문의 062-371-3511 371-3511.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지상 최대,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광주의 뜨겁고 열정적인 여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광주담이 가득한 문화를 즐기고 평화의 정신을 깃든 감동적인 현장. 光州的游泳比赛非常好，非常精彩。Swimming Festival 좋아요. 전 세계 194개국 15,0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 150만 광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제18회 2019 광주 피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